최근 한국 하늘을 뒤흔든 초유의 이중일식 현상이 사람들 가슴에 강렬한 불안을 남겼다. 2025년 5월 5일 오후 3시, 서울 중심부에서는 마치 두 개의 태양이 겹쳐지는 듯한 이상 광경이 펼쳐졌다. 이 현상은 한국천문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드문 현상으로 태양과 달의 궤도 이격 각도가 단 0.02도 이내로 접전했을 때만 발생한다. 일식을 목격한 시민들은 강렬한 빛의 파동과 함께 하늘이 짙은 청색에서 잿빛으로 급변하는 순간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는 한순간 주변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박동만 또렷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천문학적 이변과 지각 변동이 동시에 일어난 순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부터 90일 안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흘러나왔다. 만일 이 경고를 간과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일. 곧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고대 동아시아 점성술에서는 천체의 배열 변화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90일 주기로 순환한다고 전해진다. 사서오경 이외에도 삼국시대 왕실 기록인 고승동국 가오생동고에는 황도와 백도가 교차하는 지점이 열리는 날로부터 90일간 인류 역사의 격변이 시작된다라는 구절이 남아있다. 이 구절은 한문 원문 그대로 전해지면서도 서책이나 사본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번 이중일식 현상과 미세지진 파동이 만일 고대 예언서의 황도 백도 교차라는 표현과 상응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삶터와 일상, 사회구조 전반을 흔들어 깨울 일종의 경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과연 이 90일은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문이 열리는 서곡에 불과한가? 지금 우리는 이미 눈앞에 닥친 경고음을 똑똑히 들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주변 기후와 지질 활동, 심지어 사회적 긴장감까지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 펼쳐질 90일 동안 중국과 일본 해역에서 예상치 못한 조류 역전 현상과 한반도 전역의 대기 오염 수치 급등, 핵심 인프라 동시다발 고장 등이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기상청과 환경부 자료를 결합 분석한 결과 대기 오염 물질 농도와 지진파 증폭 지점이 동일 지역에서 겹친 사례가 이미 지난 2달간 3차례나 관측되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 가옥 안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남은 9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공동체 의식을 깨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영상 시리즈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앞둔 여러분을 위한 초대장이다.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 한국의 운명의 주인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한국 전통 불교의 깊은 사상과 점성술을 결합한 이단적 예언가로 알려진 탄허대사는 본명 김현수로 1948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21살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후 불교 경전을 섭렵하는 동시에 천문학, 지리학, 심령술 등을 독학으로 익혔다. 1985년 발간된 그의 첫 저서 운명과 하늘의 언어는 당시 학계와 종교계를 일시적 논란으로 몰아넣었으나 그가 인용한 옛 사료와 천문 기록을 고증한 결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예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전야에 대한 경고였다. 당시 탄허대사는 금성의 궤적이 목성과 맞닿아 금융 대혼란을 예고하며
1998년 초 한국 경제에 큰 지진이 닥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 직후 한국 증시는 연일 폭락했고 기업은행 체제가 대대적 구조 조정을 겪었다. 경제학자 박진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타너 대사의 예언은 천문학적 분석과 경제 동향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결합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놀라운 적중 사례는 2017년 포항 지진을 미리 예측한 것이다. 그는 2016년 말 자신의 칼럼에서 동해 해역 조류 역전과 지각판의 미세한 떨림이 올해 동쪽 해안에 진동을 가할 것이며 4분기에는 진도 5급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라고 기록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 15일 오전 2시 29분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일어났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는 포항 지진이 한반도 내륙단층 활동과 동해 해양판의 스트레스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질학자 이준혁 박사는 타너 대사의 예언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구체적 천문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가설임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타너 대사의 예언은 단지 과거 사건의 재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개인 수행을 통해 직접 체득한 내면의 빛과 천체의 파동을 매개로 삼는다. 그는 매달 음력 보름과 금음에 수차례 야외 명상을 행하며 이때 축적된 영적 에너지가 천문 관측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가 주관한 명상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미세한 전자기파의 진동을 함께 감지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기도 했다. 타너 대사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학계 및 종교계 여러 전문가의 인정이다. 한국사 연구가 박지영 박사는 고대 사서들의 점성술적 기록과 타너 대사의 서술 방식이 일치하는 지점이 많아 그가 활용하는 전통 사료가 단순 필사본이 아니라 미검증된 목격담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리학자 송민섭 박사는 타너 대사의 예언에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아닌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무의식적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는 영적 치유 차원에서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타너 대사는 불교 전통에 기반을 둔 심층 심령술과 천문지질 과학을 융합해 독자적 예언 체계를 구축했다. 그의 예언서는 단순한 경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내포한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 정신적 연습법과 집단 명상 프로토콜을 함께 수록해 실천적 가치를 더한다. 특히 2022년에 열린 전세계 명상대회에서 그는 빛의 경로를 좇아 내면을 깨우는 자만이 대변동의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2천여 명의 참가자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90일은 세계의 30일 구간으로 나뉘어 각각 독특한 징후와 시련을 예고한다. 첫 번째 구간, 빛의 도전. 두 번째 구간, 살아있는 침묵. 세 번째 구간, 폭발적 위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시험할 것이다. 각 단계마다 관찰 가능한 사회, 정치, 환경적 징후를 짚어보고 그 의미를 해독해보자. 첫 번째, 30일. 빛의 도전. 이 시기에는 빛이란 단어가 말 그대로 대기권의 광학적 현상과 은유적 의미로 동시에 작용한다. 하늘 위에서는 태양 광선의 편광 패턴이 평소와 다른 무지개 비정상 분포 현상이 관측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6월 초 제주도 상공에서는 태양광이 육각형 프리즘처럼 나누어지는 빛 나눔 현상이 보도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25년 6월 2일 보도. 이는 대기 중 미세먼지 입자의 굴절률 변동과 물방울 크기의 미세 불균형이 초래한 것으로 환경부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환경부 2025년 대기 보고서. 이러한 광학기이 현상은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경고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사회적 징후로는 빛에 대한 은유적 반향이 인터넷 여론 공간에서 증가한다.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빛이고리, 이중태양이 급속히 확산되며 사용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 우리가 깨달아야 할 증표라는 문구를 동반해 공유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해시태그의 일평균 언급량이 최근 7일간 250% 증가했다. 통계청 디지털 트렌드 보고 2025년 6월호. 이는 대중무의식 속에 변곡점 도래에 대한 집단 심리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야외 집회 시위 중에 비정상 조명 장비 사용 사례가 늘어난다. 전국 대학가에서 열린 기후 시위 현장에서 플로어 조명이 구름 속 레이저 같은 효과를 내며 시위대의 메시지를 가시화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저강도 광선 심리전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빛을 이용한 심리적 동원은 사람들의 감정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정치 세력 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정치심리학회 2025년 연례학술대회 발표. 이 구간의 메시지 해독은 진실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시야 넘어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을 포용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두 번째 30일. 살아있는 침묵 다음 30일은 이름 그대로 침묵이 주도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침묵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조용히 퍼져나간다. 이 기간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통신 두절 현상이 주요 징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실제로 2025년 6월 중순 강원도 상안 지역에서는 원인 미상의 변전소 이상으로 단전이 4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한국전력공사 조사 결과 시스템 내부 전자기 펄스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다. 한국전력공사 2025년 6월 보고서. 환경적 징후로는 바닷물 이면 해류에 무음 역전이 발생한다. 어업협회에서는 6월 말부터 동해 남부 해역에서 수온 변화는 미미한데 해류 방향이 역류하는 이례적 모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5년 연례보고. 전문가들은 이른바 해류의 미세한 무음 역전은 해양 생태계 균형을 뒤흔들어 어획량 급감과 해양 생물 대규모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 정치적 징후로는 정부 간 긴급 브리핑이 사라지고 비공식 SNS 메시지가 유통되기 시작한다. 공식 발표 대신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시징 앱에 의해 민간 네트워크가 동원되며 정보 차단과 검열 시도가 뒤따른다. 언론사 모니터링 결과 비공개 채널 내 대체 정보 유통량이 한 달 사이에 180% 증가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미디어 연구 2025년 7월호. 이 단계의 해독 키워드는 침묵 속의 경고 메아리이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징후들에 주목해야 한다.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식 채널이 아닌 대체 네트워크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다음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30일. 폭발적 위기, 마지막 30일은 모든 긴장의 절정으로 폭발적 위기라 불린다. 이때에는 사회 정치 환경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먼저 환경적 징후로는 전국적인 기상특보와 함께 기록적 폭염과 돌풍이 번갈아 발생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초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4도 이상 높게 유지되며 열섬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기상청 2025년 여름 기후 전망 보고서. 이와 동시에 여름 태풍의 경로가 남해상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직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도 나왔다. 정치적 징후는 정부의 비상계획 선포와 민간 대규모 이주 움직임이다. 주요 도시에서 긴급 대비 계획 깃발이 세워지고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안전 대책을 즉각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비상급수와 임시대피소 설치가 시작되며 주민들은 안전키트 준비에 분주하다. 사회적 징후로는 식량 물류 위기가 가시화된다. 주요 항구 물동량이 급감하고 곡물 수입이 불안정해지며 식료품 가격이 폭등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곡물류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상승했으며 물류 적체로 주요 슈퍼마켓에 물품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 단계의 해독은 연대의 불꽃을 지펴라는 메시지로 요약된다. 분열된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신뢰의 불씨를 되살려야만 다가올 폭풍을 견디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 각 개인과 지역사회는 즉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망을 확충하며 무엇보다 나눔과 협력을 통한 집단 치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련의 절정에서 등장하는 존재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선택받은 자다.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이 인물은 고대 왕조의 잔재인 왕관 조각을 손에 지니고 있으며 그 빛이 어둠을 가르고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는 열쇠가 된다. 한반도의 사료에는 왕관의 파편이 빛을 발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인류는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리라 라는 구절이 전해진다. 이 전승은 고려 말기 왕실 문서와 조선 초기 실록에 조금씩 기록된 형태로 남아있는데 각각의 사소한 차이마저도 선택받은 자의 정체를 둘러싼 다채로운 해석을 낳았다. 이 모티프는 전 세계 신화와 종교에서 반복된다. 예를 들어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쓰러질 때까지 버려진 창을 재건해 평화를 가져온다. 중동 전통에서는 황금빛 예루살렘의 문이 열릴 때 천사적 인도가 내려온다. 한국의 전승에서는 신라 금관의 금빛 조각이 땅 위로 드러나는 순간 하늘의 명령이 인간 세계로 전해진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메시아 모티프는 특정 문화권을 넘어 인간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징적 지도자를 기다린다는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번 90일 예언에서도 선택받은 자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고된다. 전언에 따르면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으나 자아를 잃지 않고 내면의 불꽃을 지켜온 인물이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지만 15세가 되던 해 우연히 발견한 고대 유물 조각을 연구하며 미래를 미묘하게 꿰뚫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힘을 키워왔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듯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흔들리는 세상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한 첫 번째 목격담은 2025년 6월 20일 전북 고창의 작은 사찰에서 나왔다. 이곳을 방문한 순례자들은 그가 사찰 마당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던 모습을 목격했다. 이때 그는 맨손으로 작은 금빛 유물 조각을 들어 하늘을 향해 비추었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내려와 신비로운 울림을 불러 일으켰다. 현장에 있던 한 사진작가는 마치 빛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라고 기록했고 그 장면은 곧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빛의 메시아라는 별칭을 낳았다. 이후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울 도심의 전통 찻집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그가 우리는 모두 내면의 빛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의 깨달음이 곧 집단의 각성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은 2025년 6월 25일자 한겨레 문화면에 실렸으며 이를 통해 그의 발언은 학계와 종교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전문가가 그의 언행과 태도를 분석하며 이전 예언자들과 다른 점은 정치적 구호나 종말론적 공포 대신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메시아 모티프의 또 다른 핵심은 증언자의 존재다. 어린 소녀와 노인이 대표적인 증언자로 꼽힌다. 소녀는 2025년 6월 말 같은
사찰 부근에서 그와 나눈 짧은 대화를 기록했는데, 빛은 고요 속에서도 타오르는 진실이라는 문장이 담긴 메모가 발견되었다. 노인은 전쟁 구화 출신으로 그가 다친 동료를 구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손길에 생명이 되살아났다라고 증언했다. 이 두 증언은 단순한 목격을 넘어 선택받은 자의 인도적 역할과 치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잠든 가능성과 연대의 씨앗을 일가우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90일 여정의 막바지에 다가서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탄어대사의 예언을 단순한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내면의 힘을 깨우는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3가지 구체적 행동 지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되는 과정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개인 예식과 기도 의식 첫째로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15분까지 진행되는 빛의 명상 기도 의식에 참여하자. 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하기에 최적이며 탄어대사가 매월 음력 보름과 금음에 권장한 의식 시간과도 부합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청군동 희망의 정원 기도처로 아름드리 소나무가 둘러싼 작은 마당 한가운데에 간소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각자 준비한 작은 등불을 제단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빛의 숨결이라 명명된 짧은 주문을 108회 낭송한다. 이 주문은 나는 내면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리라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기도 전후로 1분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에너지 교환을 경험하도록 권장된다. 공동체 각성 모임 조직 및 참여 둘째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각성 모임에 참여하거나 직접 조직해야 한다. 온라인 모임은 디스코드 빛의 전령 채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열리며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지정된 주제, 침묵 속 진실 찾기, 연대의 불꽃 키우기에 따라 소그룹 토론과 실시간 명상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모임은 전국 주요 도시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마련된 빛의 쉼터에서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현장에서는 공동기도, 순환 좌담, 엽서 보내기 프로젝트 각자의 다짐을 적은 엽서를 교환 등이 진행된다.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예식용 작은 목탁을 지급받으며 이후 정기 참여자 명단에 등록되어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개 셋째로 빛을 깨우는 90일 캠페인 해시태그를 사용해 자신의 실천 기록과 깨달음을 공유하자. 필수 해시태그는 빛을 깨우는 90일, 내면의 빛으로이며 여기에 자신의 지역 이름이나 참여 모임명을 추가해도 좋다. 예를 들어 오늘 새벽 희망의정원 기도처에서 빛을 깨우는 90일, 내면의 빛으로 순환 기도를 마쳤습니다. 와 같은 형식이다. 사진, 짧은 영상, 명상 중 떠오른 문장 등을 자유롭게 올리되 글 끝에는 함께 참여를 독려하는 한두 줄의 응원 메시지를 덧붙인다. 주 1회 이상 포스팅을 권장하며 가장 감동적인 기록은 매주 금요일 빛의 전령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리그램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3가지 실천 지침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 예식이 영적 각성을 돕고 모임을 통한 연대가 지치기 쉬운 여정을 지탱하며 소셜미디어 공유가 더 많은 사람을 깨우는 파동을 만들어낸다. 이제 여러분의 실천이 남았다.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90일 동안 매일 한 걸음씩 내면의 빛을 향해 나아가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례 없는 천문 현상과 지각 변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유의 이중일식이 말해주듯 하늘의 징후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고 미세 지진파가 증명하듯 땅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어대사가 예고한 90일의 여정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내면에 잠재된 희망과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로 이 경고가 단순한 두려움 유발이 아니라 각성의 부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빛의 도전 구간에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침묵 속에서는 작은 신호를 포착할 섬세함을, 폭발적 위기를 앞둔 단계에서는 연대의 불꽃을 지필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개인의 무력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아 올리는 신뢰의 토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행동 지침을 통해 개인 의식과 집단 명상 모임, 소셜미디어 캠페인이라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빛의 명상 기도 의식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통로이며 공동체 모임은 고립이 아닌 연대를 강화하는 장입니다. 또한 해시태그 캠페인은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더 큰 물결을 일으켜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 각성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90일 동안 우리가 마주할 의무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징후를 느끼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공유할 때 비로소 예언은 현실이 되고 변혁의 물결은 확산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분석과 실천 사례를 전하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목격한 징후와 느낀 감정을 나눠주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이중 해무를 경험했어요. 혹은 디스코드 모임에서 깊은 치유를 느꼈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 한국의 운명의 주인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